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회 25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기억,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니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디귿,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얼,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벌금에 해당되네요. 리얼까지는. 미엄,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 표시 광고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엄 하나만 벌금 기준이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벌금에 해당되는 것. 징역 또는 벌금이 되겠죠.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중개업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좋은 매물 올리면 2, 3일 지나면 바로 거래가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거래 완료됐다고 인터넷 유튜브에 표시하면서 거래 성사 완료됨 표시를 해놨는데 그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요거는 개별 기준도 딱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을 깎아줄 수 있죠? 그럼 250만 원 부과받았고요. 질서 위반행 규제법에 의해서 빨리 내면 또 20% 할인해 주죠. 그래서 200만 원 과태료를 냈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데 또는 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매물 올린 것 거래 이루어지고 나면 무조건 삭제해야 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 매물 올린 걸로 돼가지고요. 자,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인데 옳은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한 번만 부과하고 끝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 구두 X입니다. 이행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 말로 하는 건 안 되고요. 문서로 3개월 이내로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2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방치하면 10%, 100분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방치하면 10%를 부과하고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했는데 있습니다. 명문규정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면 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틀렸고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죠. 2번씩 X입니다.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농지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이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라는 건 뭡니까?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죠. 기업, 국제연합도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국제연합,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모두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고요. 기억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매매계약의 경우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 빼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을 6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매계약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상속의 경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상속은 6개월 이내. 계약 이외의 원인은 6개월 이내. 상속, 경매 이런 거 환매권 행사 6개월 이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6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도 6개월 이내죠. 자, 그 다음에 리얼의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허가받을 필요 없고요.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허가구역 7년간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7년은 안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 5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7년은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번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 들어야 된다 했는데 의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재지정할 때만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의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죠. 3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지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5일이라는 숫자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또 한 번 있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주거지역 180제곱미터의 경우 허가가 면제된다. X네요.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2번에 보면 주거지역,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상업공업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기준면적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